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우리 동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배웠고, 오늘은 그 동사들의 시제, 변화의 법칙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동사란 문장의 심장입니다. 즉 동사로는 나타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문장의 주체, 즉 주어가 무엇을 하는지를 결정적으로 나타내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그 동사를 가지고 시제를 표시한다는 겁니다. 시제라는 거는 시간을 말하는 동사의 변화입니다. 시제에는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시제들이 더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사로 변화, 동사 자체로 변화를 일으킬 때는 현재 시제, 그리고 과거 시제 이렇게만 존재합니다. 그럼 미래 시제는 동사 자체로 변화를 일으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동사가 미래형 시제를 갖고 있진 않아요. 그러면 동사들은 무슨 시제만 가지고 있다? 현재형 시제. 그리고 과거형 시제를 모든 동사들이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동사 그러면은 비동사가 있어요. 비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로 시제를 나타냈을 때 뜻이 이다, 있다, 하다잖아요. 이다, 있다, 하다예요. 이거는 현재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내가 어디에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뭐뭐다. 또는 난 지금 슬프다, 기쁘다. 현재의 느낌을 표현할 때 쓰는 걸 현재 시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현재 시제만 있진 않잖아요. 나는 어디 어디 있었다. 나는 행복했었다. 나는 학생이었다. 이런 식으로 과거의 의미를 나타낼 때 뭘로 바꾼다? 동사로 바꾼다 이겁니다. 동사로 바꾼다 이겁니다. 그런데 비동사는 이렇게 세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국말로 그대로 뭐뭐이었다. 어디 어디에 있었다. 또는 뭐뭐 했다.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줄 때 쓰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비동사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I am student. 그럼 나는 학생이다인데 I was a student. 그러면 나는 학생이었다가 되는 겁니다. I'm happy. 그럼 나는 행복하다인데 I was happy. 그럼 나는 행복했다가 되는 겁니다. 이건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두 번째, 일반 동사로 넘어갑니다. 자, 저번 시간에 동사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동사 외에 나머지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를 문법적으로 분류했을 때 이걸 전부 일반 동사라고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분으로 의문문이나 부정문의 법칙이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 동사의 과거형 같은 경우는 크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으셔야 될 것은 불규칙 변화와 규칙 변화로 구분된다는 겁니다. 자, 불규칙 변화는 현재형과 과거형이 바뀌는데 완전히 바뀌는 동사가 있고 변하지 않는 동사가 있어요. 항상 영어는 그렇거든요. 완전히 변하는 형태의 동사가 있어요. 현재 과거가 또는 똑같은 거예요. 현재 과거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완전히 바뀌는 동사들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go는 가다인데 went는 갔다가 되는 겁니다. see는 보다인데 saw 그러면은 보았다가 되는 겁니다. come, came, have, had 이런 것처럼 완전히 바뀌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뭐 hit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는 동사들인데 hit, 뭐 cut 이런 동사들은 현재형, 과거형이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셔야 나중에 현재형, 과거형 일반 동사를 맞출 때 도움이 됩니다. 불규칙 변화는 그렇게 완전히 변하는 형태와 똑같이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것 어떻게 한다? 그냥 외워야 돼요. 그럼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시험에도 항상 나와요. 이건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동사들을 찾아서 많이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비교적 조금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것은 규칙 변화입니다. 자, 동사, 일반 동사의 과거형 같은 경우는 뒤에다가 그냥 ed를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ed를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자면 ch, sh, x, ss, o로 끝나면 ed를 붙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wash처럼 이렇게 sh를 끝나면 뒤에다가 ed를 이렇게 붙이죠. 네. 크게는 ed를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모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모음 플러스 y로 끝나면 예를 들면 play 같은 경우에 a가 모음이고 y로 끝났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똑같이 ed를 붙인다. 왜 이걸 굳이 구분하냐 하면 반대로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에 특수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모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것과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거예요. 즉 동사가 y로 끝나는 경우가 있으면 무조건 이 법칙을 생각하셔야 돼요. 놓치시면 안 돼요. y로 끝났을 땐 y 앞에 모음이 있느냐, y 앞에 자음이 있느냐를 꼭 보시란 얘기입니다. y 앞에 모음이 있으면 그냥 ed를 붙여주시면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반 동사에 ed를 붙인다 이렇게 크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y 앞에 자음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y를 i로 바꾸고 ed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study 같은 경우에 y를 지우고 그죠? i로 바꾸고 ed를 붙여서 study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들리시는 친구들 좀 많죠. 왜냐하면 y 앞에 모음인지 자음인지를 안 보고 그냥 ed를 y를 i로 바꾸고 ed를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y로 끝나는 동사가 나왔을 땐 앞에 게 모음이냐 자음이냐 모음이냐 자음이냐 모음이냐 자음이냐 항상 봐줘라. 그리고 e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e로 끝나는 경우 있잖아요. move 이런 거예요. e로 끝나면은 e 뒤에다가 또 ed를 쓰면 e가 두 번 써야 되잖아요. 모든 언어가 그래요. 그런 것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두 번 쓰고 똑같이 반복하고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e로 끝나는 동사들 같은 경우에 뒤에 그냥 d만 붙여서 move라 moved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 법칙도 신경 쓰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친구들이 잘 몰라요. 왜 자음 모음을 잘 구분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음 모음은 이 앞에 명사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꼭 찾아보시고 여기로 오셔야 됩니다. 자,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으로 끝나면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써줘라 이겁니다. 자, 얘를 한번 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음, 모음, 자음이에요. 다른 법칙에서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단자음 플러스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 네. 자, 단모음을 알려면 장모음을 알아야 되는데 장모음은 지금 여기서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어요. 그러나 장모음 같은 게 대부분 이중모음, 즉 모음이 두 개가 붙어 있거나 모음, 자음, 모음의 형태로 이어지는 거를 장모음이라고 합니다. 튜브 같은 거예요. TUBE잖아요. 그러면 U하고 B하고 E가 모음, 자음, 모음 순서로 왔죠? 그때 이런 거를 장모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뭐 CE 같은 경우, SEE 같은 경우 EE가 두 번 있으니까 이런 거를 장모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단모음은 그럼 뭐예요? 그냥 모음 혼자 있는 걸 단모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났을 때는 자음을 한번 더 써주고 이들을 붙여라. 아주 특수한 경우죠. 이런 경우가 뭐 stop, 뭐 hope, 뭐 주로 이런 형태의 단어들이 그런 법칙을 적용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음, 모음, 자음으로 끝날 때 또는 다른 방식으로는 뭐예요?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날 때는 단자음을 한번 더 써주고 이들을 붙인다. 이해하셨죠? 이건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아니라 암기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반 동사의 규칙 변화와 불규칙 변화를 설명드렸고 조동사 설명을 드릴게요. 조동사는 원래 시제형이 거의 없지만 일부만 과거형이 존재합니다. 일부만. 네. 아까 비동사는 딱 정해져 있고 일반 동사는 전부 현재형과 과거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조동사 같은 경우는 원래 시제형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일부만 과거형이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서 일부만 외워두시면 된다. 그래서 can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다가 could 할 수 있었다가 되는 거고요. will, would, shall, should, may, might, must, had to. must는 과거형이 없기 때문에 대신 사용하는 have to의 과거형인 had to를 이용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또 조동사 편에 자세히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조동사의 과거형이고요.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는 시제를 나타낼 때 쓰는데 동사들은 현재형과 과거형은 동사 자체로 변화를 일으키지만 미래형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두에요. 그러니까 그럼 미래형은 그럼 어떻게 표시해야 되느냐, 나타내야 하느냐 문장 속에서 동사의 미래형 시제는 반드시 will이라는 조동사를 가지고 와서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will 같은 경우는 가장 일반적으로 미래형을 나타내는 조동사입니다. 우리 앞 시간에
동사의 법칙 때 꼭 설명했어요. 조동사는 다른 동사를 돕기 위해서 들어가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진 will을 주어 다음에 써줍니다. 자, 동사 중에 제일 힘센 동사는 항상 조동사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동사 중에 제일 힘세요. 힘이 세다는 거는 먼저 와야 된다는 얘기고, 또 어떤 법칙을 적용할 때, 의문문이나 부정문의 법칙을 적용할 때도 조동사가 다른 동사를 돕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얘가 더 힘이 세.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더 힘센 동사보다 조동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 다음에 원래 동사가 와야 되는데 조동사가 끼어들면 주어 다음에 조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I will study English tomorrow. 그럼 나는 내일 영어 공부를 할 거야 해서 미래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I study English. 그러면 나는 영어 공부를 한다인데 여기다 will을 딱 집어넣어 버리면 I will study English. 그럼 나는 영어 공부를 할 거야가 되는 겁니다. 뒤에 보시면 시간 부사인 미래형 시간 부사인 tomorrow가 들어가는 경우가 더 자연스럽겠죠. 네. 과거형 같은 경우는 여기도 있지만 I washed hard yesterday. 이렇게 어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시간 부사가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자, 그런데 will하고 다른 조동사, can 같은 이런 조동사가 같이 문장에 들어갈 때는 조동사를 두 개 쓸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will 대신에 쓰는 표현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be going to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will 대신에 be going to 플러스 각 동사의 동사 원형을 쓰면 이것도 동일하게 미래형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 will study English tomorrow를 I am going to study English tomorrow로 바꿔도 똑같이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다. 단 be going to든 will이든 뒤에 이렇게 동사의 원형이 따라와 주면 되고 이 동사를 할 거다. 이 동사를 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초보인 친구들은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기 B라고 되는데 왜 M으로 바꿨어요? 비동사니까요. 비동사니까 이 주격 인칭 대명사에 맞는 비동사로 형태를 바꿔줘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be going to다. 이렇게 설명을 보통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조금 영상이 길어지지만 이것도 굉장히 시험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ed 발음의 세 가지 소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ed가 붙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work에 뒤에 ed가 붙으면요. 우리가 보통 이건 t 발음을 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앞 단어, 그러니까 ed 앞에 나오는 단어가 거센 소리, 무성음, 거센 소리, 트,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요. 프크트 같은 경우 여러분 목으로 이렇게 잡고 그걸 발음해 트 이러면요 툭툭 이렇게 끊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성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무성음이 나올 때는 ed를 트 발음으로 내주면 좋아요. 그렇게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구분하는 게 시험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played 같은 경우 우리가 드 발음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ed 앞에 나오는 단어가 울림소리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한자 표현을 유성음이라고 합니다. 목이 이렇게 대보고 말 한번 해보세요. play, 이 하고 이렇게 떨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유성음, 울림소리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가 ed를 드 발음해줘. 드. 그래서 played, 위에는 worked, 이건 played.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제일 친구들이 헷갈려 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때는 이걸 이드 발음을 합니다. 트니까 원트 뭐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되게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t로 끝나거나 d로 끝나는 다 특징적인 단어들은 이드 발음을 낸다. 뭐 100%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예외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발음을 어떻게 한다? wanted. 그래서 이거 wanted 이렇게 발음을 하기도 하죠. need 같은 경우도 맞아요. needed. 이렇게 발음을 한다. 그래서 무성음일 땐 트 발음, 유성음일 땐 드 발음, t나 d로 끝나는 경우는 이드 발음을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또 많은 정보들을 한꺼번에 쏟아내느라 여러분 따라오시는 거 굉장히 힘드셨을 수도 있지만 꼭 늘 얘기하지만 반복적으로 보면 이해가 쉬울 거고요. 잘 이해가 안 되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저는 영어를 처음 접하는 친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열심히 영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마스터쌤 잉글리시 바이트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바이바이.